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연구소의 행운의 신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각 띠별로 어떤 일들이 신축년에 발생할지 신축년의 운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닭띠를 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다른 띠들 보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제가 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신축년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사주나 풍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따로 올려서 사주 공부나 풍수 공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닭띠 여기 보시면 두 마리의 닭이 있는데 닭이 의외로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집요하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싸움닭 우리가 일명 싸움닭이라고 하고 투개라고 하죠. 뭐 투견도 있지만 투개라고 하는데 닭들이 싸우는 거 보면 정말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강한 면이 있는데 역시 닭띠들도 그러한 성격을 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닭띠의 기운을 살펴보면서 신축년에 어떤 운세가 펼쳐질지 알아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급하게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넘기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닭띠들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까칠한 면이 있습니다. 성격이 대체로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강하면서도 또한 그 닭띠 자체 보면 도화끼도 있기 때문에 끼가 좀 많은 편이고요.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영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들 진출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본인의 주장이 좀 강한 편이고요. 약간은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는 것을 좀 유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바른 말을 잘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의리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띠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의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꼼꼼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맡은 바 임무에 이렇게 충실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한편으로 이기적인 거, 이 성격들이 대체로 보면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나타나는데 이러한 그 성격이 닭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축년은 금의 기운인데 역시 축하면 토의 기운이면서 소띠의 해입니다. 그런데 신축의 이 닭띠의 유하고는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데 그 금의 기운이 축의 기운이 끌고 들어가서 묘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해가 좀 약간은 그래도 좀 잠잠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신축년의 축의 의미는 금의 기운을 좀 묘고로 고장제 묘고 이런 말이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기운을 좀 굉장히 약화시키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삼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 유축은 또 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의 기운이 고장지로 들어가지만 또 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는 한 해이고 또 자기 사주에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금전적으로 좋은 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닭띠한테는 문서나 부동산 관련 투자가 좋지만 친구나 동료, 가족과 금전 거래는 가급적 금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재가 나가는 해이기 때문에 삼재의 영향도 서서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닭띠의 특징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골수적인 면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약간 이기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한편은 의리파가 많습니다. 의리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사귀어두면 굉장히 의리적인 면 그런 걸 잘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날카롭고 예리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금의 속성 중에 특히 유금은 신금의 기운과 비슷한데 일단 또한 신축년이 들어오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예민하고 날카롭게 한 해가 지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끼를 발산하는 건데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끼라는 게 뭐 바람기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닭띠와 인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 사유축은 삼합이 들어서 뱀띠나 소띠하고 잘 맞고요. 용띠하고도 합이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보통은 원숭이띠나 개띠로 보니까 물론 띠궁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주의 기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띠궁합이 차지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같이 좋은 좋은 작용을 하니까 그 이왕이면 좋은 게 낫겠죠. 그리고 상극의 기운은 호랑이 띠하고는 원진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왠지 좀 잘 안 풀린다든지 서로의 기운이 좀 약간 상충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특히 남녀 사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토끼띠하고는 상충살이 있어서 부딪히고 깨지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토끼띠가 좀 더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닭띠가 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잘 맞지는 않는다. 다만 전체적인 사주의 기운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띠로만 놓고 보는 것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을 참고 삼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닭띠들의 연도별로 어떻게 좀 작용을 하는지 연도마다 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띠는 5개의 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화토금수의 기운에 따라서 같은 띠라고 하더라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뭐 유튜브라든지 사주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띠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진 않습니다. 띠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을유년 1945년생인데 지금 뭐 연세가 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말년을 좀 잘 보내야 되는데 일단 남자분들 간송사에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건강적으로는 간 기능이라든지 건강 쪽으로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하고는 소화기 계통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아지면 소화기 계통까지 문제가 된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송사라는 것은 나이 들어서 뭐 크게 어떤 형사적인 사건은 아니겠지만 좀 부주의하면 거래라든지 계약 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성분은 남편의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본인의 건강 또한 나빠질 수 있는 한 해입니다. 물론 삼재 영향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을유년생은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유생 1957년생인데요. 남자분들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횡재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복권 같은 걸 좀 구매해 보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복권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당첨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1년 신축년에 정유년생들한테 뜻하지 않은 횡재운도 들어올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잘 좀 생각을 해서 한번 구매해 보시고요. 또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여성과의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성분도 역시 행재운이 들어오고 부동산 거래나 계약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유생은 대체로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유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생.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맡겼던 일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고요. 재물의 운세도 강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생들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성분은 자식에게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공부 또 뭐 그 나이 정도 되면 대학 가는 뭐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학 빨리 갔다면 대학도 졸업해서 취직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는데 그런 자식의 취직 문제나 시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될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유생 1981년생이죠. 신유생 같은 경우는 이제 40줄로 접어드는 나이인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뜻하지 않은 손해 기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 말 믿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투자를 좀 주의하시고 특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 이런 거 많이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
주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무조건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좀 더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성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유의해야 되고 재물의 손실이나 손재수가 따를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과는 금전 거래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건강 자체에 특히 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손상이 올 수 있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 건강까지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율생은 뭐 나이가 젊기 때문에 93년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나이인데요. 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해서 더 크게 뻗어나가기 위해서 공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울러 시험운도 같이 들어오는 한 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좋은 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시험운이 상승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할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직장의 이직이라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자, 닭띠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한번 보면 신축년은 삼재가 나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삼재 영향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제는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사주에 토하고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손재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파재라는 건 재물이 깨진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목화의 기운이 있는 강한 사람들은 재물의 운이나 직업운이 반대로 좋아지는 한 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닭띠들은 건강이 좀 약해질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술을 좀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띠들의 전반적인 2021년 신축년 운세를 알아봤는데 약간의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일단 힘내시고 신축년 한 해 여러분들 다 가정에 화목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닭띠의 신축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아울러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서 사주나 풍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좀 해서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도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닭띠들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